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제1석유류가 나왔죠? 제1석유류를 묻고 있는데 제1석유류는 일단 뭐냐? 우선은 문제에서는 제1석유류에 대해서 물었죠. 제1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4류 위험물에 속하고 있고요. 제4류 위험물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문제에서는 제1석유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1석유류는 대표적으로 휘발유와 아세톤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보기에서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4번인 아세톤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특수인화물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는 속하고 있는 물질들은 선생님 책 해설에 상세히 기재해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보기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경유는 제2석유류입니다. 제2석유류고요. 등유도 제2석유류입니다. 중유는 제3석유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석유류는 대표적으로 휘발유와 아세톤이 있다는 것까지.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사의 지정 수량 기준으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조사의 지정 수량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그래서 정답은 우선은 1번인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라는 거.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조사는 10배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거 보면 옥외 저장소는 100배, 옥내 저장소는 150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등 굉장히 단위가 크지만 제조소가 가장 이제 위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도 보기도 마침 있네요. 한 번 더 적어주면 옥외 저장소, 150배는 옥내 저장소, 200배 이상은 옥외 탱크 저장소가 기준이 된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관련된 지정 대상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책에도 해설에도 자세히 적어놨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 외우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인명피해가 크다고 예상된 지역. 인명피해가 크다고 예상된 지역이라고 우선은 기억에 박아놓고 이제 외워주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선은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장지역. 시장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2번 농촌지역. 우선 정답은 2번인 농촌지역이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 많이 살고 위험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도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 해설에 적어놓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기 3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조 건물에 있는 곳에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밀집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 있고 그것은 곧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4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명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이고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 지역이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닌 다른 지정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작다고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정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별 지정 수량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단어는 우선 제4류 위험물별 지정 수량의 기준을 묻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 보기 1번 특수 인화물 50리터 맞습니다. 보기 2번 알코올류 400리터 맞고요. 보기 3번 동식물유류 1000리터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동식물유류는 10,000리터고요. 이제 굉장히 크죠.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동식물유류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식용유도 있을 수 있고 야두유 같은 것도 다 동식물유류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죠.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마트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1000리터가 가뿐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 10,000리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리터가 아닌 10,000리터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4번 제4석유류 6000리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나머지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 지정 수량은 선생님이 다 체크해서 기재해 놓았고요. 사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동식물유류 10,000리터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외우기 힘들다 하면 반드시 동식물유류 10,000리터는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트 생각해보면서 많이 보관하겠지 반드시 클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대살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숙박시설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답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1번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 이제 많이 지내는 곳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인데 그럼 오피스텔이 숙박시설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엄연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그래서 이제 콩글리시죠. 사실은 오피스텔이 오피스 더하기 호텔을 해서 사무용물을 보면서 이제 숙박도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제 오피스텔은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땅별로 지어져야 되는 땅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서 숙박 용도는 부족하니까 이제 업무 용도에 건물을 올려서 사람들이 숙박도 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나오는 개념이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은 엄연하게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피스, 업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2번 일반형 숙박시설, 보기 3번 생활형 숙박시설, 보기 4번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등은 다 숙박시설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상 소방관계법규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